4월달 원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모인 이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열망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깊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각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영혼들을 먹이고 또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준비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략과 비전들이 하나님 정말 현장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마음이 또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 정말 또 가슴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 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 또 전략들이 나뉘어질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현장에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저희 첫 시간은 우리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안건을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최민서 실장님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실장입니다. 네, 우리 어디 계시죠? 저 여기 얼굴을 한번 뵐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네. 아, 네, 가운데 계시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못 찾아가지고, 네, 여기 계시네요. 네. 사실 네. 요번에 이제 워싱턴 원래 안건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실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이 사항들은 공유하셔야겠다 싶으셔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새학기 8월부터는 이제 오전반, 오후반 우리 반이 공동체별로 스위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그 채팅의 문제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이 채팅을 한다 할 정도로 채팅 문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제 좀 많이 저희가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 저희 학교 펄밋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우스우드에 있을 때까지 저희가 이제 펄밋이 주소 이전을 하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주소 이전이 빨리 됐습니다. 원래는 빨리 되지 않는데 빨리 이제 해결이 돼서 주소 이전을 이곳으로 다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10학년까지는 이제 포레블 퍼밋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퍼밋 자체를 매년 갱신하지 않는 퍼밋인 거예요. 10학년까지. 근데 이제 11학년, 12학년은 이제 매년 퍼밋을 리뉴해야 되는 퍼밋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교육청에. 그래서 그 퍼밋을 저희가 이제 지금 펄밋을 보면 펄밋에 포레블 펄밋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학년까지는 포레블 펄밋이라는 그 펄밋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미네르바 대학을 신청을 하면서 같이 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그 온라인 스쿨은 저희가 이제 펄밋을 신청한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5년 정도 해야 그 펄밋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육청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학교가 언제 크로즈 될지 계속 이어갈지 그게 확실하게 돼야 5년 동안 니네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그 미네르바 펄밋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펄밋은.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네르바 스쿨은 1, 2년 안에 되는 펄밋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펄밋은 이제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펄밋이에요. 그 펄밋이 없으면 대학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믿지 못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펄밋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펄밋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학교가 교육청에 등록된 건지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가지 않으셔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펄밋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 대학은
어느 정도 철저하냐면 저희 모든 학교에 이제 기존 웹사이트까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확하지 않으면 입학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이제 입학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교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423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아이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펄밋이 없으면. 이제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펄밋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공동체는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펄밋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이 아이디 424333 이 번호는 고유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다른 학교가 가질 수 없는 저희 학교만의 번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안건이 아침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에 지금 오전 수업에 21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후는 12개 공동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IM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서 2년 동안 오후만 하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분들이 본의 아니게 2년 동안 이제 오후 수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오전으로 꼭 옮겨야 되는 이유도 있을 뿐더러 이제 어, 오전 수업에 지금 너무 많은 공동체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가 지금 거의 21개 공동체가 오전이고 오후 공동체가 12개인데 또 지금 오전에 다 몰리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게 저희가 선생님들이 72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오전 수업을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1년 이상은 오후만 했다 이러면은 꼭 오전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이제 새로운 공동체는 오전으로 좀 요청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선생님들의 분배도 그렇고 이제 오전 수업을 한 2년 한 공동체도 있고 오후 수업을 한 2년 한 공동체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공동체분들이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꼭 나는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오후에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런 공동체는 인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 공정체 분들이 사정도 있고 공지사항을 못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오전만 이제 시험을 배정한 거는 공동체 요청이 있어서 오전만 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전 수업 치고 오후까지 치니 초등학생들이 너무 지겹다. 시험 치고 할 게 없다. 그런 공동체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전만 옮겼는데 ESL, ISL 다 같이 오전만 시험을 봅니다. 기존 이제 중요 과목들은 시험 당일날 예를 들어서 이번 쿼터 시험이 29일이면 29일 날 시험을 치고 그 다음 날 이제 마페 과목 시험을 치는 겁니다. IS는. 근데 ESL은 시험이 없겠죠. 그러니까 30일은 이제 시험지 풀이를 하는 겁니다. 29일만 시험을 치고 30일은 이제 시험지 풀이를 하는 거. 똑같습니다. 다른 거하고 변경된 건 없고 초등학생만 저희가 공지사항에 다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만 이제 시험이 오전에만 치고 4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 월말 시험은 35문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월말 시험은 40문제가 나갑니다. 40문제랑 이제 에세이 2문제. 근데 월말 시험은 35문제와 이제 한 문제가 에세이가 나왔죠. 근데 이제 쿼터 시험이 많기는 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4쿼터를 다 친 후에 이제 총 점수가 나가는 게 137이라 해서 1, 2, 3, 4쿼터가 다 들어가 있는 성적입니다. 근데 1, 2쿼터만 들어가서는 성적 총점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1, 2쿼터 친 후에 점수 달라시는 공동체가 있으신데 원래 이 필리핀에 있는 모든 학교는 4쿼터를 다 쳐야 성적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7이라서 137번입니다. 그리고 카드 형식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1쿼트, 2쿼트만 치고 이제 점수를 달라 이랬을 때는 나가는 게 138번입니다. 그 8번이 나갔을 때 이제 저희가 어, 그 카드라죠. 카드 영시. 그게 이제 137번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점수는 1, 2, 3, 4코트를 총합한 점수가 나갈 때 그게 137번, 137이라고 그러고 카드 형식으로 나가는 게 138번 카드 양식입니다. 그랬을 때 4코트를 치고 나서 이제 공동체에서 상을 받아야 될 학생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 마페 과목은 작년까지는 공동체에서 제출해 주셨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학교에서 모든 성적이 나가는데 시험은 20%가 들어갑니다. 시험이 20%가 들어가면 이제 혹시나 새로운 공동체 분들은 왜 시험을 거의 98점, 100점 받았는데 왜 시험 점수가 96점이 나왔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수행평가 점수라고 이제 한국은 수행평가 점수를 이제 수행평가가 아니죠. 한국은 수능에 이제 초점을 맞춘 입시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평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 액티비티, 그리고 이 학생이 얼마만큼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게 수행평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 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시험은 20%인데, 이 학생이 수업할 때 이제 능력이 이제 거기에 이제 80%를 포함하는 거죠.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 능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가서 공동체 분들, 디렉터 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 태도나 숙제, 그리고 또 공동체 활동 능력, 액티비티, 봉사활동, 이런 거를 같이 저희 워싱턴하고 같이 이렇게 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수업을 의도하는 게 이제 수행평가 능력입니다. 그랬을 때 4코트를 마쳤을 때 공동체에서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봉사활동이나 액티비티나 이런 활동 능력에서 점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이제 디렉터 분들이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 11,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와서 2달 동안 수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와서 학교의 위치도 보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면 이제 대화 능력이 별로 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11, 12학년 한 2달 정도는 필리핀에 와서 선생님들하고 생활하면서 스피킹 능력이랑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도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이나 본부에 가서 또 이제 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런 모든 영역에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뜻에서 10, 11, 10, 11, 12학년은 필리핀에 2달 정도는 무빙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쿼트를 마치고 7월 22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방학을 하면 8월 1일 날 개학을 하죠. 지금까지 이제 지금 학교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저한테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뭐 펄밋이나 그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해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토플이나
뭐 SMU를 얘기하시는데 이사장님께서 싱가포르 SMU 뭐 해외 대학을 가려고 이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일단은 성적이 돼야 되고요. SMU 같은 경우에는 국립이기 때문에 토플이 90점 이상, 90점이 최저 점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대학들도 토플이 기본이 최저가 7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의 형편이 조금 해외에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국의 대학의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폐교되는 학교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병원에 이제 취업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업무를 보는 과라든지 안경학과라든지 이런 이제 취직이 잘 되는 과 같은 경우를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원무과 가려고 하는 학생이 많죠. 원무과 근무하려고 하는 학생.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취직률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대학을 보면 안 되고 이제부터 과를 봐야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보통 디렉터 분들도 학생들하고 입시 상담을 하실 때 대학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학생이 가서 대학을 들어가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학에 앞으로 어, 졸업을 해서 취직이 얼마큼 잘 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해외 대학을 많이 권하긴 했는데, 집안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적도 안 되는 학생을 굳이 해외 대학을 이제 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원래 보고서에 사실은 이제 워싱턴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신 공동체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건 따로 한번 그 전달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직접적으로 이때 지금 다 계실 때 또 질의에 대한 응답을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아, 그 동행민 네, 소음 필라델피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소음. 소음에 대해서 그 네네, 우리 공동체에, 필라델피아 네네 공동체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리시죠? 네, 저희가 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워즈 아까 제출 시기를 말씀하셔서 지금 4쿼터 하고 어워즈 같은 거 이제 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그런 것들은? 사코트 시험을 보고 저희가 공지가 나갑니다. 공지가 나가면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상은 세 개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 공지를 사코트 시험 후에 제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 공지 기간 동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있는데요. 그리고 그 2달 정도 무빙 오는 거는 제가 3학년 때 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실 때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 말씀하셔서 각 네. 학년마다 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그 중에 그냥 한 학년 선택해서 오라는 건지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개별 공동체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10학년 때 11, 12 다 오면 좋지만 그 공동체 사정으로 인해서 꼭 세 학년 중에 한 학년만 오겠다면 12학년은 꼭 봐야 되는 거고요. 네, 10일 중에 또 뭐 한번 여름이든 겨울이든 워싱턴에 방문해서 스피킹이든 또 선생님하고의 또 액티비티나 봉사활동을 우리는 하고 싶다 하시는 공동체는 공동체 사정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음 문제는 제가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그걸 문의를 남겨놨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애들이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같이 네네. 한번 제가 들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덜 심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소리가 전혀 안 들릴 정도로 노이즈가 심해서 아이들이 수업 집중도라든지 이렇게 전혀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환경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는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희가 문의를 남겨놨었어요. 지금 헤드셋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기존에서 지금 한 2년, 1년 정도 한 선생님은 헤드셋을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드셋은 저희가 체크를 한 후에 교체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자리 배정을 저희가 오늘 의논해서 자리 배정을 이제 조금 떨어져서 앉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죠? 네. 그 워싱턴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워싱턴 변경 안내라고 해서 한번 그 CBUP 차원에서 재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그 자료는 영상으로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있을 새학기에는 반이 이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우리 실무진 안에서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조정을 해가면서 또 차후에 공동체별로 한 번씩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오늘 리뉴젠 우리 공동체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려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7차 전국대회 관련해서 먼저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선 교사님께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링유젠 본부 담당 사랑선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화면을 공유를 하고, 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화면 바로 공유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국대회는 네, 벌써 7차 전국대회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1차 전국대회를 진행을 하고 또 2022년부터 오늘 2024년 5월까지 전국대회가 총 7차례, 이제 6차례 진행이 되고 이번 5월에 또 벌써 7차 전국대회로 우리 또 전국의 지역교회 리뉴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국대회는 전문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영역 선교를 주제로 하여서 이번 전국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전국대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각 작은 가슴마다 각 영역이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 영역이 우리 리뉴젠 세대의 가슴 곳곳에 숨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7차 전국대회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대회는 전국에 있는 리뉴젠이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에 모이는 학생대회지요. 따로 또 같이 작지만 큰 학교, 전국의 리뉴젠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줌 미팅을 마치고 신청 구글 링크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사역자분들과 학생 명단들을 정리해 주셔서 각 공동체 소통창으로 올려주시면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글 우리 신청 폼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박 3일 일정입니다. 5월 30일 1시 30분에 등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장하게 되어지고요. 이번 첫 번째 또 웰커밍 후에는 메인 일정으로 영역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준비됩니다. 우리 중고등, 초등 5, 6학년 중고등 대상으로는 영역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준비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영역 베이스 활동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들은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막 2시간가량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앉아있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직업 탐구,
그리고 각 영역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 베이스 활동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가장 2박 3일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일까요? 이번 저녁 식사도 삼겹살 파티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은 전 사역자들과 우리 리뉴젠 학생들이 함께하는 전 세대 저녁 집회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항상 우리 매해마다 상반기 전국대회 때는 작지만 큰 학교 모이면요 저희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우리 리뉴젠들이 연대 연맹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체육대회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예선전이, 그리고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는 본선이 진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번에는 세대별 기도회, 열방 기도회가 아닌 영역별 기도회로 우리 함께 셋째 날이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입장할 시에는 네, 이번에 이제 뭐 2차례, 3차례 참석하시는 공동체가 계실 거고 이번 7차 전국대회가 처음 참석이신 공동체도 있으실 거예요. 공동체별로 전국대회 때는 특별하게 입장할 때 각 미니스트리의 깃발을 들고 이제 입장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우리 지난 6차 전국대회 때 각 우리 전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 미니스트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이제 입장하게 되실 텐데요. 이번에 저희는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하시는 공동체는 깃발이 무료 제공되어지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신설 공동체이시거나 또는 깃발을 받았는데 분실했습니다 하는 공동체들도 각 공동체별로 개별 소통창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실 시에는 다시 한번 신청할 때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고 신청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역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시작이 되고 블로그 특강이 이제 우리 중고등, 초등 고학년, 중고등 학생 대상으로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특강 시에는 노트북을 전체 학생들이 지참하고 와야 하는데요. 1인 1대가 가장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노트북이 없는 친구들은 2명에 1대 정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블로그 주제와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우리 리뉴젠을 소개하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블로그 특강을 통하여서 한 100개인의 블로그를 만드는, 그리고 각 공동체로 돌아가서는 그 공동체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이제 또 글을 쓰고 하는 이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 특강이 진행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영역 베이스 활동이 진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초등학생들은 각 영역을 알아가고 그 영역에 관한 활동들을 하는 베이스 활동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삼겹살 파티가 진행됩니다. 본부에서 지어지는 건 삼겹살, 상추, 쌈장, 쌈무, 젓가락, 접시, 밥 등이 제공되어질 예정이고요. 그 외에 각 공동체가 준비해 오셔야 되는 부분들은 버너와 불판, 그리고 가위, 김치, 소세지 등등 과일 넉넉하게 챙겨오셔서 각 공동체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대 저녁 집회가 진행되고요. 전 초등세대, 중고등세대, 전 사역자가 함께하는 이제 저녁 집회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둘째 날에는 우리 체육대회가 준비되어지는데요. 초등세대를 위한 종목, 중고등세대를 위한 종목,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종목이 이제 준비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될까요? 운동을 하셔야겠죠. 체력 단련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달리기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축구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족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사역자분들이 뛸 수 있는 축구, 네, 축구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알려주시면 그 종목을 꼭 넣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꼭 뛰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권역별로 또는 이제 우리 공동체별로 팀을 구성하여서 이제 각 팀이 또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기회가 체육대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셋째 날에는 우리 영역별 기도회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 영역, 출판 영역, IT, 사교육 영역 등 각 영역에 우리 전문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각 영역을 깊이 알고 또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또 우리 리뉴젠 세대의 그 영역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또 꿈을 꾸는 사역의 동참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영역별 기도회가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네, 우리 추가적으로 공지되어지는 사항들은요, 이제 우리 이렇게 대략 제가 2박 3일의 일정들을 나누고 준비 사항들을 나눴는데, 아마 또 현장에 또 집중하시다 보면 또 전국대회 준비가 아마 제가 많이 경험해봤을 때에는 그 이제 우리 엑셀 파일이 2주 전, 일주일 전, 네, 막 많이 이제 올려주세요. 그리고 모집하게 되었을 때도 2주 전, 일주일 전 또는 5일 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주시는데 제가 전국대회 시작 2주 전에 전국대회를 위한 공지와 그리고 준 디렉터 미팅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차 전국대회를 위해서 알고 계시고 함께 현장에서 꿈꾸시고 또 얼마나 이 작지만 큰 공동체, 이 큰 연합연대 연맹을 이루는 모임에 모이면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또 힘있게 힘을 입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입어서 또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요 우리 지역 리뉴제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찬양팀이 아니라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저녁 집회는 2타임 정도는 3개, 4개 미니스트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집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 권역별로 또는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미니스트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팀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국대 스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스텝들을 공지하여 모집할 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 일정들을 진행하고 주방사역팀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멀티팀으로 이제 지원 공지가 올라갈 텐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역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아마 이제 본부에 오기 전에 각 공동체별로 예선전이 진행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을 관련하여서 꼭 세부사항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시죠? 네, 저는 계속해서 매해마다 전국대회를 담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작지만 큰 학교를 이루어가는 또 정말 실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달 좀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강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고민하고 또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께는 위로와 그리고 다시 한번 비전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크구나, 리뉴젠이 이렇게 함께하는 팀이구나, 비전이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며 각 영역이 작은 가슴마다 심겨지는 시간이 되는 전국대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전국대회 소개는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이렇게 현장에서 보다가 또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전국대회 관련해서 영역 선교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영역 선교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들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 학생대회 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메시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좀 잘 활용해서 해보자라는 것인데 실제 저희가 신입생이 모집되어지는 그런 루트들을 한번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실제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루트예요. 제가 화면을 하나 좀 공유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우리 성교사님도 한번 보이는지 네. 확인해 봐 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학생 모집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1년이 저희가 교육 사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시즌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은 안 했지만 4월 달에 이제 아이고 이렇게 너무 글씨가 또 크게 나오네요. 4월 달에 이제 검정고시 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8월 달 정도에 이제 수능 접수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9월 달이 미국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 실제 7월 달에서 8월 달 정도 미국에 넘어가서 학기 시작이 이제 여기 이제 미국 학기 시작이 시작되니까 대체적으로 3월 달 정도에 아이들이 필아메리카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한 1-2년을 돌아보면 거의 이제 딱 그 라인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1월 달에 또 미국에 입국을 해요. 그래서 2월 달에 미국 학기를 좀 시작한다. 미국 학기 시작을 한다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8월 달쯤도 지나면 또 이제 필아메리카로 이제 간다든지. 그리고 수능이 11월 달에 있고요. 12월 달에 정시 접수하고 9월 달에 수시도 접수하고 요런 인제 그 학사로 보면은 학업으로 보면 요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 모집의 루트를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9월 달에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2학기가 시작되어지죠. 일반 학교 학생들을 보면. 그리고 1-2월 달이 방학이에요. 그쵸? 방학. 그리고 7-8월 달. 근데 이제 7월 달은 거의 말이니까 이거 인제 거의 8월 달 한 2주 정도, 2 주에서 길면 3 주가 방학 시즌이 돼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방학 시즌을 뭐 합니까? 8월 달은 캠프죠. 그쵸? 그래서 그 캠프 때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모집을 하고 그 아이들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9월 달에 신입생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물론 학기 중에도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 중에 오는 아이들은 잘 생각해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둘 사유가 있는 아이들이 학기 중에 오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냥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좀 기독교 대안학교를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래 우리 아이를 좀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굳이 뭐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그러다가 뭐 아이가 싸움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든지 뭐 어떤 처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든지 그렇게 이제 학기 중에 오는 아이들이죠. 학기 중에 오는 아이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한 학기가 끝날 때 특별히 인제 요 시즌입니다. 특별히 어떤 시즌이냐면 하반기 시즌인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6학년 2학기 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요 두 시즌이거나 아니면 각 학년이 끝나는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그다음 학년 올라가고 이럴 때 이런 마무리 짓고 새로운 게 딱 시작될 때 이 새로운 걸 '내가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로 좀 아이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 우리처럼 "너무 멋진 교육이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할 수 있죠. 결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8월 달 캠프 모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고 당장 학교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반대에 많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엄마는 결단을 했는데 아버지가 동의가 안 된다든지 엄마 아빠가 결단했는데 막 할머니가 막 친척들이 "아우 애를 무슨 학교를 그만두고 그렇게 한대. 애가 뭐 문제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캠프에 오는 저희가 인제 모집했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캠프에 아이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여름 겨울에 놀지 말고 애들 학원만 보내지 말고 신앙도 영어도 학습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좀
좀 한번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캠프를 모집하면 그 왔던 아이들이 엄마 나 이 학교 다닐 거야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5월달, 6월달, 7월달 또는 1월달 캠프 모집하고 2월달 입학을 위해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이 모집 기간에 이 기간에 사실은 한 3회차에 걸친 설명회, 사실 설명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고비 캠프나 컴비 캠프, 그러니까 고비 캠프를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아이들 캠프 영혼 사역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이 아이들은 하루예요. 하루기 때문에 그냥 꺼실러진 거거든요. 복음으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결단을 하기 때문에 고비 캠프를 주변에 노회나 우리가 이제 총회나 목사님들의 이제 또 네트워크가 있고 또 우리 사모님들이나 집사님들 네트워크 안에서 고비 캠프를 다니고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온 아이들을 보니까 와, 이 아이들은 좀 다른데 우리 아이들은 좀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부모 교육이 이런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프로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면 요렇게 해서 사실은 캠프로 모집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컴비 캠프나 한다살 캠프로 여러 고비 캠프를 한 두세 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오도록 해서 1일 캠프, 컴비 캠프로 하든지 한다살 캠프로 하든지 그리고 이제 정기적 부모 교육이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열어서 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동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캠프가 시작되어지면 리더로 세워진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영혼 사역을 언제 하는 거예요? 9월달, 8월달, 9월달 이 캠프 때, 8월달에 그리고 1월달에 요 그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7월달 되면요. 막 진짜 전체 창에 여기서 캠프합니다. 저기서 캠프합니다. 캠프 소식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사실은 본부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좀 캠프가 많은 학생들이 오는 캠프들을 잘 보면요. 첫 번째는 이미 5월달, 6월달, 7월달에 모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스터 올린다고 7월달에, 6월달에 이제 급급해서 포스터 올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5, 6, 7월달에 이미 이게 재정이 작은 재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여름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끊어놓는다든지 뭐 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기간에 모집이 돼 있고 또는 그 우리 학생들의 친척들이나 학생들의 동생이나 요런 친구들을 통해서 모집이 이미 거의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각 팀은 사실 4월 달은요. 여름 캠프 포스터가 이미 나와서 이제 서서히 모집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신입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지금 바울교회 우리 그 전도사님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일 전도사님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들어와 계시죠? 전도사님 딸이 지금 인투어 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전도사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화면을 가리고 계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딸이 인투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인투 학원에서 그 아이들 블로그 강의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일주일에 2개 정도씩을 인투 어학원에 대해서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막 올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 딸이 둘째 딸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우리 보배 학생이 파워블로그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화장품 광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화장품을 좀 써보고 이거를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광고를 하고 TV 광고를 하고 신문 광고를 하고 버스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국민일보에다가 막 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은 2030, 40 세대는 다 인스타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후기 검색을 하죠.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사용 후기 검색이에요. 이거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보다 이걸 실제로 사용했던 사람이 막 좋았대. 이런 후기 검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학원들이나 요즘 그 판매상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보너스를 줄 테니까, 뭐 돈을 줄 테니까, 쿠폰을 줄 테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별점. 별점 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사용하고 나서 이거 해달라. 그래서 인투 학원이 저번에 전리다 캠프 끝나고 나서 바로 1위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블로그 상에서 대전의 토익 학원에 1위로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산으로 누군가가 이사를 갔어. 그러면 일산의 교회를 검색을 했을 때 다음 세대 교육이 책임져지고 방과학교가 있고 국제학교가 있고 막 이런 그것들이 아무리 여러분 안에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그거를 사실은 웹상에서 사람들이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한 10명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한 테마에 대해서 3개월만 올리면 실제 웹상에서 검색하면 위에 다 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블로그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무슨 교육을 해야 되냐면 저도 당장 본부에서 문해력, 글 쓰는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면 블로그를 그냥 사진만 띡띡 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문맥에 맞게 글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글을 쓰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게 되어지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아이들이 인제 계속 축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 우리가 막 나가서 나팔을 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블로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부라든지 여러 팀들은 다 블로그 활동으로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얘네들을 다 파워 블로그로 만들면 다는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 목소리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에 신뢰성을 준다는 거예요. 파워 블로그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신뢰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본부에서 블로그 미디어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하자. 그럼 우리 다 지리산으로 들어가든지 북한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되고 맨날 여러분 맨날 뭐 해야겠어요? 핸드폰 기록 검사하고 유튜브 기록 검사하고 이거 뒤집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음란물 보고 뭐 하는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쓸 수 있게 저희도 이거 지금 클래스인을 접목해서 본부가 원격 수업하러 전환을 하잖아요. 이걸 잘 쓰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지금 본부 상황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셀라 선교사님이 블로그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화면 공부도 한번 공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번 시즌에만 한 두세 달만 지역 쫙 다니면서 이거 교육을 할 거예요. 이 뒤부터는 웬만하면 하진 않긴 할 텐데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셀라 선교사님이 잠깐 블로그 미디어 특강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부의 IM북스 디렉터를 맡고 있는 셀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블로그와 그리고 미디어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 블로그와 미디어 특강을 이제 저희가 가는 이유는 왜 배울 것도 많은데 블로그까지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블로그에 대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블로그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지역교회와 그리고 진짜 미니스트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결국에는 요즘에 미디어 선교가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돼버렸고 이제 세상 속에서 공교육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이 기독교 교육으로 들어오려면 일단 부모 세대를 잡아야 된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부모 세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검색하고 네이버에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블로그가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일단 이것이 공동체에게도 참 유익이 되지만 각 학생 선교사들에게도 참 유익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이것들이 각 영역으로 나아갈 그 분야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엔 포트폴리오가 되고 스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역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자신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제 당연히 아까 클라라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지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글을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글 실력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영역에 대한 이제 포스팅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영역에 대한 이제 지식이 쌓이고 진짜 실제로 영역 전문가, 실력자가 이제 돼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블로그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라는 공간 자체가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속에서 자신의 개인의 공간에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희가 물건을 살 때도 아무리 그 상세 페이지에 이 물건이 좋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탁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리뷰가 좋지 않거나 리뷰가 없다면 사실 그 물건을 사지는 않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각 개인의 리뷰가 쌓이고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더해질 때 이것이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블로그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미니스트리 자체의 공적인 블로그가 필요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블로그가 추후에는 더 큰 영향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글을 어떻게 쓰나요? 이제 사실 블로그가 AI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는 양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글을 써도 내 글은 아무도 보지 않아. 좋아요가 달리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을 주구장창 쓰고 있으면 사실 그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쓸 때 제대로 하자. 이제 질로 승부를 보자. 정확하게 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보는지, 어떻게 하면 키워드를 잡아서 블로그를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저희 팀이 열심히 기획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를 불러주시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직접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블로그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아 진짜 블로그가 참 좋은 참 콘텐츠 틀이구나. 참 우리가 이것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냥 무작정 쓰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안타까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아, 조금만 바꾸면 진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네, 열불나게 이야기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 카톡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간 잡아서 또 공동체별로 일정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포스터 한번 셀라쌤이 전국 디렉터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보시면, 그냥 블로그 특강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3시간 정도, 오후 시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시부터 한 4시까지, 3시간 정도, 실습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중간중간 쉬어줘야 되거든요. 얘는 3시간 연장 달렸다가는 진짜 막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동학 농민운동 일어날 수 있어요. 애들 진짜 머리 쥐뜯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조금 조율을 할 텐데, 또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영역선교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블로그의 기술이 아니라,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나한테 유익이 돼야 사람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절대 승할 수 없는 이유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가니까 할 수 있는 한 일을 덜 하고 싶지 뭐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린 아이들 이제 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돈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 거 알죠? 원래 돈 개념 없다가 이제 세뱃돈 받고 이러면 이거 가지고 뭘 살 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때부터 금융 교육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요 돈을 아껴 쓰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돈 만들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론 절약하고 절제하고 주어진 용돈한테 쓰는 것, 생활력을 키우는 것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꼭 선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돈 만드는 법. 근데 이제 동일하게요. 글을 쓸 때에도 사실은 아이들이 무작정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남이 읽어줄 수 있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센스를 죽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블로그 특강은 근데 이건 한시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셀라쌤이랑도 이거 계속 주구장창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고 딱 여름 캠프 전까지 이렇게 한 2, 3개월만 딱 집중해서 하고 그 후부터는 각자 공동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번 달에 4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화면을 하나 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고 버전으로 가장 힘든 버전이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사역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학사, 석사, 박사가 있다면 박사 과정 정도에 해당하는 게 리뉴젠. 우리가 리뉴젠 사역을 한다 하면은 일단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탑도 발음으로 애들 사역하고 통학이 아니라 기숙이다 그러는 순간 진짜 저분의 다크서클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지금도 아마 이 화면을 켜놓고도 온 신경이 뒤에 아이들과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저것들이 떠든다 그러면은 이 화면 속에서도 갑자기 뭐하고 있어 야 조용히 하라 애들한테 전달해 뭐 이런 거 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리뉴제는 정말 헌신된 사역자와요. 물론 뭣도 모르고 여기에 맞쌤이 십다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였죠. 그 말 아니었으면 우리는 알았으면 못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애도 모르니까 낳는 거지 아픈 줄 알면 못 낳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몰라서 우리가 다 들어와 가지고 일단 뛰고 보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정도의 헌신과 부모님들도 사실은 아이를 학교를 그만두고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사실은 헌신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애들도 도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최고치입니다. 맥시마이즈 된 거고요. 옵티마이즈 된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제 일반 전도의 도구가 될 수는 없죠. 리뉴제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를 포석을 깔아줘야 돼요. 포석을 깔아줘서 일일 학교, 그리고 주말 학교, 주중 학교, 방과 학교 이렇게 해서 서서히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 교육을 받아야겠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포석 단계를 위해서 저희가 방과 학교를 올해 타겟으로 해서 우리 미니스트리와 그리고 새로운 팀들도 방과 학교를 좀 시작하고 할 수 없는 팀들은 일일 학교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4월 달부터 방과후 학교 컨퍼런스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방과후 학교 컨퍼런스는 지금까지의 컨퍼런스와는 조금 달라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컨퍼런스는 없었다. 뭐 이런. 여기 화면에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폴더 중에 방과후 학교 CS를 들어가면 이게 지난 1회차 동안 진행했던 건데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이게 방과후 학교 컨퍼런스는 총 이번 해에 4회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 하반기에 이것을 동일하게 진행할지는 미정이에요. 그런데 4회차로 진행하면서 모든 방과후 학교 컨퍼런스 내용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동일하지가 않고 여기 보이시다시피 4월달 컨퍼런스는요. 방과후 학교의 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과후 학교에서의 트리플 스쿨의 예시와 학생 관리 시스템과 학습은 영어, 수학만 넣습니다. 사실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만 저희는 커리를 깔 거고요. 그 아이들 후에는 방과후 학교를 고등학생을 하는 순간 입시 학원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방과후 학교를 고등팀까지 할 수 있는 팀은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해서요.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 관리는 영수 과정만 그리고 부모 교육을 방과후 학교는 부모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기숙과 통학을 하다 보면은 뭐가 부모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통학이 사실은 부모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CS 맵을 했는데요. 요걸 기반으로 5월 달은 뭘 할 거냐면 초등에 대한 방과후 학교의 전반적인 학습 커리큘럼, 교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도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신앙훈련을 어떻게 할지, 초등 부모님은 어떻게, 여러분, 초등 부모님과 중등 부모님은요, 긴급성이 달라요. 중등 부모님은 이제 아이들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근데 애가 공부를 초등학교 때 곧잘 했는데 안 된다든지, 뭐 친구 관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긴급성이 있고요. 초등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을 떼놓는 것이 눈물이 막 나고 막 이런 단계예요. 근데 사실은 초등 부모님일 때 먼저 사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이걸 안 하면 계속 끼고 돌다가 중학교 때 애들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월달 컨퍼런스는 초등 과정에 대한 것들이 될 거고요. 6월달은 그렇다면 중등입니다. 그래서 중등 학습 커리는요. 사회과학까지 같이 넣었어요. 사실은 수학과 과학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이과 학습을 우리가 잡아낼 수 없고요. 중등은요. 이제 수학만 봐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이 안 돼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입시 시즌이 아니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정신 차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정말 사실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이게 프로세스 학문들일 경우에는 그 전 단계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세계사와 역사와 가치 교육이 반드시, 물론 초등학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너무 적나라하게, 레어하게 쫙 펼쳐서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충격을 받거나 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건강하고 옳고 바른 것을 먼저 보고
세상에 타락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등 과정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교육하지 않으면 이 사상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업 훈련과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가 이제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중학생 애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요. 그렇게 알바를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방과학교에서 또 이렇게 탁 낚아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군사 훈련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민주의 훈련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컨퍼런스가 CS에 대한 전반적인 공간 그리고 법적인 이제 테두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 테두리를 작은 도서관, 마을 학교, 그리고 학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국가 제재 받지 않는 건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내가 돈 벌고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라든지 소득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 학교 지금 컨퍼런스 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이걸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면 주변에다 광고를 못해. 교회에서 뭐 한대.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사실은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막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사역들 전반적으로가 다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법적 안전장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CAS 설명회 모집 방안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실 꿈꾸는 건 2025년 1월 달에 그러니까 CAS 방과학교는 여름, 겨울, 방학 때 전국 대회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지금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이 700만 명이 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출산율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진짜 줍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이 0.9%, 우리나라 출산율 0.68%, 진짜 우리 지금 심각하거든요. 30년, 50년, 60년. 그러니까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났을 때 대한민국은 사실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기르는 거 줄어도 700만 명이라는데 그 700만 명 안에서 지금 리뉴젠이 1000명이 돼. 요번 달 1022명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난 2023년도 12월 달을 1020명으로 마무리했고 1월 달 딱 지나고 나서 2월 달에 960명으로 줄었어요. 왜냐면 졸업을 하잖아요. 인투젠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3월 달 되니까 1022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치로는 민유전 학생들은 약 한 1200명 정도가 될 거다. 그래도 이게 0.1%도 안 돼요. 0.0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교육에 있는 친구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과학교 시스템을 하면서 제가 지금 화면을 중단하지 않고 바로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 왔는데 원격 교습 학원 형태의 원격 수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이제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WCS였어요. 이거 화면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겠네요. 그렇죠? 제 얼굴 한번 볼게요. 제 얼굴이 한번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실 WCS가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WCS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실제 우리는 해외 입시 학생들보다 국내 입시 학생들이 훨씬 좀 많은 비중을 우리 공동체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면과 그리고 두 번째는 WCS의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영어로 수업이 되다 보니까 알아듣는 애들은 아카데미컬 나울리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은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4시간을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진짜 멍 때리면서 화면을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 WCS를 스탑하자고 했더니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양질로 가르쳐낼 사역자들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WCS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이크 선생님이 저에게 요청하셨던 것이고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저는 안 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저에게 얘기를 하면 안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4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 오면서 본부 차원에서 뭘 시작하냐면 원격으로
저희 본부는 지금 수업이 어떻게 깔려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수업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업은 원격으로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향후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초중등 교육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가 되면은 초등 검정고시 볼 수 있습니다. 2학기가 되면 중등 검정고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로부터 자유해져요? 의무 교육으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렇게 자유해지면 저희 이제 본부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묶어서 내용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수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기본 개념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좀 버리고 이렇게 추려가지고 진행했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A반, 중등 A반, 중학교 3학년은 중등 B반 이렇게 해서 2년 안에 중등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A반, B반, 그리고 C반,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하고요. 진도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고등 B반에서 완료가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 4월 말까지 해서 원격 그 법인으로 지금 사업체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5월달, 6월달로 본부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본부의 선교사님들 다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그래서 온라인 원격 수업 체제로 완전 전환해서 트라이얼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모집 기간을 걸쳐서 각 지역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는 이 원격 수업을 저희가 어떻게 깔려냐면 수능 과정이 다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초등학교 1, 2, 3,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래서 수학도 미적까지, 확통 미적까지 다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까지도 다 이렇게 깔려져 있고, 국어, 뭐 화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싹 열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부터 시작해서 물화생지 1까지 사실 저희는 2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능 최저로 하는 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물투를 하겠다 이런 애들은 제가 이렇게 한 대 지어받고 다 원으로 이렇게 세팅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륜이라든지 사문이라든지 요런 그 사회 과목 3과목만 픽스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수능 과정 그리고 검정고시 과정이 전체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플 과정이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토익은 인투 어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토익은 저희가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폴 선생님이 선 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분명.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화면이 심각해서 제가 중간중간 농담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 캡처 한번 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인들 표정 보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소망하는 건 사실은 우리 조시아 공동체 김부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로 초청을 해서 하루에 한 타임이라든지 2타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사실은 지금 저희 팀 안에 논술 지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권사님 계세요.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도 이분이면은 애들 논술로 가는 거 한 1년 준비하면 이거 진짜 좀 괜찮겠는데 이런 팀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원격으로 온라인상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다 어프로치 해가지고 이건 뭐를 전제하냐면 WCS는요 학력을 인증합니다. 사실 그 법적 보호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검정고시로 끝이 났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끝났다.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 원격 그 아카데미컬 나울리지 클래스에 충분히 어프로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할 텐데 이거는 본부 차원에서 사실 한 2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모집을 하면 9월 달에 소수 인원을 가지고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어요. 각 클래스마다 인원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을 가지고 차근차근 왜냐면 저는 하면 실력을 내고 싶지 그냥 오픈해놓고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클래스를 오픈을 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낮 동안이에요. 낮 동안에 리뉴젠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방과학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방과학교는 영수만 풀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영수.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건 수학 교사 양성 과정이라는 걸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방과학교도 차후에 원격 수업으로 다 세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리뉴젠과 방과학교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리뉴제는 일정상 2박 3일 캠프를 해야 돼. 그런데 방과학교가 있어요. 그럼 방과학교는 약간 라디오 같은 거잖아요. 매일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매일같이 오는데. 그럼 우리는 사역 있으니까 우리 역사 캠프 한다고 저쪽으로 갈 거야. 니네 와서 알아서 하고 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원격 수업이 깔려 있고 그 원격 수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이렇게 같이 둘 수 있게 하고 리뉴젠이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리뉴젠 학생 훈련받은 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막 같이 움직이다가 리뉴젠 사역으로 가야 될 때는 그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돌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런 걸 하면 작은 도서관에 하시는 사서나 그런 분들에게 국가에서 또 사례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비용을 내기가 어렵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장학제도, 그래서 근로장학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같이 방과학교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최대한 좀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수학교, 지금 원래 제시카 쌤이, 몸이 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오셨으면 제시카 쌤이 사실은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보시면 여기 수학교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을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쭉 알 수 있는 형태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실제 지금 우리 인천 비올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부모님 중에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 수학 전공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추천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팀 내에 학생들 중에 교육 선교사가 하려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메인 과목으로 수학을 진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해도 좋고요. 나는 수학을 가르치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수학 교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서, 아, 수학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해서 내가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이 커리를 알고 상담하는 분이랑 커리를 모르고 상담하는 분은 사실 상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방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든지, 나는 리뉴젠, 방과학교는 안 할 건데 리뉴젠도 지금 초등이 수학이 문제입니다, 난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요 과정에 들어오셔서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지금 제가 잠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영역선교에 대해서 지금 본부에서는 시리즈 설교로 진행이 쭉 될 거거든요. 전리다 캠프 때 제가 요 강의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영역선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해서는 영역선교의 각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영역은 뭐 법률, 의료 뭐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는데 사실은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수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그리고 IT, 의료, 법률 이런 필수 영역이 지나고 나면 유통 물류라든지 굉장히 필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갈 텐데, 이거는 요 사이트를 한번 같이 열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어디를 기본으로 했냐면 요렇게 좀 보셨다, 여기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제가 이거를 PC 버전으로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여기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보면은 사실은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만 들어가도 직업군이 클릭. 자, 직업군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경영행정 사무직만 해도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세분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은 이 직업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돈을 벌고 사회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렇게 타락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영역으로 가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몰랐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을 때 두셨던 그 안에 달란트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반응하면서, 그 비전에 반응하면서 이 영역 저 영역으로 아이들이 이제 열려져 갈 거예요. 실제 연구직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요,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화면이, 네네, 요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과 지금 교육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전국대회에 오면 제가 첫날 집회 때 서머라이제이션 돼 있는 형태로 세상을 이루는 영역을 파악해보자 하면서 비전 선포를 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알고 싶으면 제가 지금 5월달, 지금 아이들 오기 전까지 4월 중순부터 해서 5월 말까지 약 한 5회차에 걸쳐서 영역, 세상을 이루는 영역에 대해서 할 거고, 전국대회 끝나고 나서도 약 한 8회차, 그래서 총 지금 13회 정도 회차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 원고는 그렇게, PPT 원고는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추가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아껴 쓰고 주는 월급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뭐랄까요, 내가 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써서 일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좀 꿈을 꿔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리뉴젠 팀은 교육 영역에 있어요. 저는 교육 선교 전문가, 전문인 선교사일 때 교육 전문 선교사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이기도 해야 되지만 교육 영역의 전문가여야 하는데 제가 수학을 잘 가르쳐야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잘 가르쳐야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육 영역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써서 그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형태의 일로 가게 하는 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교육 영역은요, 재원을 양성해서 모든 영역, 경영, 금융, 아니면 유통, 의료, 법률 다 보내는 그 뭐랄까요, 코어 밸류를 가지는 가장 황금여져 있는 그 파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재원을 양성해서 각 영역의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니까. 그런데 원격 교육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을 블렌디드 할 거예요. 왜 온 오프라인이라면요, 저희가 온라인만 수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실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한 클래스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애들은 한 번만 설명해도 딱 이해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 넘어가면 되는데 왜 수업이 질척거리냐면 못하는 아이들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으로 개념은 다 녹화, 레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레코딩으로 된 온라인 개념을 딱 들어요. 그래서 모르는 애는 2번, 3번, 4번 듣고 한 번 들어서 이해되는 애는 한 번 듣고. 그런데 온라인 실시간, 그래서 실시간과 레코딩을 블렌디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풀이를 하면서 클래스를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서브 클래스로 해서 진짜 이해 안 되는 애들은 세컨 클래스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진행돼서 레코딩이 한 2타임, 3타임. 그래서 언제든 그건 들어도 돼. 그래서 시간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시간으로 하는 것들은 2타임이 있는데 한 타임으로 끝날 수 있는 아이들, 그러나 2타임까지 와야 되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레코딩이랑 그 온에어를 블렌디드하고 그리고 온라인 커리큘럼이 6주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학습 캠프를 해서 오프라인 3박 4일 캠프를 해서 완전 게임처럼 캠프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서머라이제이션 캠프라든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클래스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은 각 공동체에서 구현을 하되 제가 지금 꿈꾸는 건 뭐냐면 대학교 2학년이 지나고 나면 학원에 다 강사 등록이 가능해요. 우리 리뉴젠 아이들이요 다 재정이 걸려요. 이 아이들을 돈 안 벌고 이렇게 청년인데 뭐 너 사역 헌신해라. 저는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고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리뉴젠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어차피 알바하거든요. 저희 졸업생들 거의 90% 이상이 알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졸업생들한테 야 내가 이거 오픈할 건데 너 와가지고 검정글씨 수학 멘토링 좀 봐줄 수 있겠냐. 정교사님 당연히 해줄 수 있죠. 내가 너 이거 해줄 수 있겠냐. 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한 클래스당 4만 원을 만약에 낸다. 아니면 6만 원을 낸다. 얼마 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4만 원이면 50대 50으로 하자. 그래서 얘가 20명 클래스 들어오면은 얼마입니까? 40만 원, 20명은 80만 원. 그러면 너 40만 원, 이렇게 4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는요 수업에 많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개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얘는 재정이 풀려버려요. 그게 한 클래스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3타임만 뛰면 하루에 3타임 뛰면은 120만 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역에 제가 조인을 시킬 때 재정도 같이 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방과후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졸업생들 몇 명 컨택을 했는데 참 똘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신앙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방과후 학교에 그렇게 알바하는 거 어떠냐 했더니 완전 대박.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졸업했던 아이들이 알바로 세상의 에너지를 막 쏟지 않고 좀 이쪽으로 와가지고 할 수 있게. 지금은 당장 간단하게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제 철저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이 아이들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충분히 100만 원, 120만 원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멘토링으로 들어가는 건 대학생만 돼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강사로 등록을 하는 건 대학교 2학년에 그 학사가 준학사 기준 정도는 돼야지 강사 등록이 되어지니까 강사 등록됐을 때 비용과 이런 것들은 차등을 두고 그렇게 해서 완전 이 아이들을 같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리뉴젠 교육의 원격 수업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저는 전국에 양질의 수업이 아카데미컬 나올
나널리지가 전국 공동체에 그래도 에버리지 수준은 평균 정도는 다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선생님은 2명, 3명으로 국한되어져 있어. 근데 애들 연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 그래서 몸으로 막 이렇게 계속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지치고 번아웃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현장 사역자들 중에서도 클래스를 맡을 수 있으면 이걸 통해서 재정 창출을 하면서 본인의 자녀들은 또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 해서 전국 리누센 원격 교육은 중등, 고등 수업일 거고요. 방과학교는 초등, 중등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격 수업을 네트워크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년 장기 목표인데 원격 수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어지면 한 3년 정도 저는 정착하게 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예정이고요. 3년 후부터는 뭘 시작할 거냐면 원격 교육을 하는 모든 컨텐츠 교과서에 여러분 수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씩 총 6학기를 돌아요. 3년이면. 그러면 충분히 교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는 셀라 선교사님과 함께 출판 영역을 확장을 시켜놓겠죠. 그러면서 지금 벌써 과학책이 나왔고 지금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제가 67 플러스 책이 나왔거든요. 제가 요번에 검정고시를 맡았는데 검정고시 과학 문제집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20대 사역자들과 다 함께 이제 뛰면서 2차 목표는 기독교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전체 교재를 다 자체 교재로 전환하는 것을 2, 3년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세팅이 되어지면 사실은요, 대한민국은 지금 우후죽순 대안학교가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워져 왔는데 모든 팀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사입니다. 양질의 교사, 그리고 교육 콘텐츠, 교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기독 대안학교에 이것들을 사실은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수능 공부 점수가, 저희는 타겟팅 자체가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형태가 되어져 버리면 기독교육을 넘어서 일반 교육 학생들까지도 사실은 제가 그 수능 수업 들어보면요. 진짜 막 마누라 욕하고 그 선생님인데 욕을 막 엄청 하기도 하고 사설은 왜냐면 애들 깨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극적이고 이런데요. 퓨어하게 진짜 건강하게 교육을 했는데 얘네들 1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확신해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가 점수가 나와 반드시 어프로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전문 교육 선교사로서 이런 꿈들을 꾸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팀 안에 지금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벌써 한국 본부에서 집중 개발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교육 영역, 출판 영역, 사교육 영역, IT. 여기 출판에 셀라쌤 혼자 있는 건 혼자가 아니라 사실 여기는 굉장히 멋진 팀이 4명이 있거든요. 출판 영역에 지금 막 디자인 해내는. 그런데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요청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가 아니라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IT 영역까지 어프로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 수업을 열면서 수능 과정을 제가 완전 투입을 해서 들어가요. 제시카 선교사님, 로이스 선교사님, 저나 가브리엘 선교사님, 사랑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댄디 쌤이나 제임스 쌤 다 투입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의료 법률까지 문과, 이과에서 탑 클래스잖아요. 사실은 이 영역까지 가면서 그 외에 영역들 음악이라든지 여러 영역들을 지금 쭉 해서 커뮤니티화하는 형태. 그래서 진짜 우리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지나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각 영역에 건강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흥이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2020년도에 부르짖었거든요. 2021년부터 그 온 부흥을 눈으로 대한민국이 실체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버티고 그리고 그 현장을 지키고 아이들을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 같이 해갈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67 여러분 67 패턴 책 아시죠? 67 영문법 책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전 버전이고 새로운 버전이 아마 있을 텐데 근데 이제 67 플러스 책이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챕터당 문제가 60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문제풀이에서 점수 바짝바짝 올려가는 그런 형태인데 시중에 있는 중급 토익에 해당되어지는 그 문제집의 중급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트 클래스의 한 4-5권 문제의 양이에요, 이게. 그렇게 모아놔서 아이들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 제가 완전 컨텐츠가 학업선으로 돌아서서
꽉 진행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 안에 같이 동참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전국대에 오셨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부는 여름 캠프가 영역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서 나를 찾아가고 나를 부르신 영역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영역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실질적인 이야기들로 좀 진행을 했어요. 네가 이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애들 돈 버는 거예요. 진짜 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들을 해갈 수 있을까로 같이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캠프들을 이번 여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나눌 얘기는 어느 정도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환절기에 감기가 지대로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국대회 기대하시면서 오시고요. 본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창으로 광고가 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5월 말 정도부터 원격 수업에 대한 강의는 올라갈 거고요. 어느 클래스가 몇 명 정도가 오픈이 되어질지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시도해 주시면서 첫 타임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보고자 합니다.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기 강사진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실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 고용계약서를 좀 작성을 하고 같이 이거는 사업으로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같이 작성을 하고 윈윈하는, 그래서 전국 공동체가요. 양질의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고 레코딩과 실시간을 블렌디드하고 오프라인 온라인을 블렌디드하면요 온라인 수업의 약점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강화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또 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의논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전문인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문인이라는 건요. 자기가 전문 기술이 있어도 전문인이지만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을 잘 쓰는 사람도 전문인이에요. 사실 자본주의는 전문 기술이 있는 노동자들을 잘 쓰는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하지, 기술이 있는 사람, 전문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고급 노동자.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요, 고급 노동자가 되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을요, 전문인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기술도 있어야죠, 당연히. 자기 기술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인력들, 노동력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에 같이, 지금은 막 비전이고 꿈 같고, 현장에서는 애들 코찔찔 흘리고 있고, 맨날 애들 싸우는 거 그거 내가 맨날 쥐어뜯어 말리고 있고, 수업 안 듣고 자빠져 자는 거 그거 한테 쥐어박아서 깨우고 있고, 근데 막 비전은 너무 여기 있는 거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길을 달려오다 보니까요, 제가 사역한 지 지금 이제 만 17년 정도가 됐어요. IM 사역을 한 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셨던 것들은 다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제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꿈을 꾸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많이 고단하고 피곤해요. 일을 안 만들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속 꿈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 안에는 여호와여, 주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달려가는데 아마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마지막 광고해 주시고 정리하시기 전에 우리 다비드 공동체에서 지금 건반 주자 캠프 그거 잠깐만 광고해 주시고 가브리엘 쌤이 광고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무조건 손 들고 하시고요. 아니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개인 카톡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다비드 샤론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또 틈새로 끼어들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달에 본부에서 진행하는 1차 예배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지금 각 영역에 대한 부분을 뚫어내고 계시는데, 또 영역 선교 중에 일환 중에 하나로 예배 분야, 또 음악 분야, 예배 전문가,
또 전문인 영역 선교사들이 양성되어져야 되는 비전에 대해서 또 도전을 주셨거든요. 또 거기에 힘입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암 투병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면서 너는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일으켜라라는 비전을 주셔서 사실 저희 공동체 이름은 예배자 다비드 이름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면서 사실 각 공동체에 특별히 이제 제가 건반 전공자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각 공동체를 섬기는 건반을 다루는 리뉴젠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건반에 대한 노하우들 또 현장 경험들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팁들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본부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연계해서 연락을 드리고 또 그 허락을 받아서 이번 건반 예배자 다 모여라 일명 건다 캠프 예배 목숨을 걸자 해서 건다 캠프로 이름을 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포스터는 아마 우리 그 전체 창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5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강사로는 제시카 선교사님 그리고 이사야 선교사님, 아비가일 선교사님이 오실 예정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무엇보다도 건반 주자들을 위한 특성화된 캠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캠프과는 조금 다르게 건반 주자들을 위한 레슨 형식의 또 특강 형식의 캠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캠프에 사실은 각 공동체의 예배를 섬기는 이 건반 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수를 위한 캠프이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 디렉터 선교사님이라든지 공동체 전원이 이동하기는 힘드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각 공동체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리뉴젠들이 반드시 한 명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뉴젠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학생을 사실 무료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등록비 없이 각 공동체별로 한 명씩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등록을 받아서 그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건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본부 찬양팀인 크라이아웃에서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대표로 헌신하고 계신 이사야 선교사님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레슨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IM 우리 본부 찬양팀에서 하고 있는 찬양곡의 리스트가 많이 있는데 또 핵심적으로 또 자주 하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곡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현장 경험과 함께 노하우들을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로 움직일 거다 보니까 아마 교통편을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지역이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역과 터미널에서 저희가 픽업하고 또 파송할 때도 픽업해가지고 데려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이 건반 예배자 캠프를 통해서 여러 공동체들과 함께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건반 주자들의 또 네트워크 우리 클라라 선생님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원격 레슨이라든지 어떤 건반 예배자들 또는 건반뿐만 아니라 예배팀들의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져서 이 음악 분야, 예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또 긴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예배 분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간절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우리 리뉴젠들 또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기도 부탁드리면서 네, 광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광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전국대회 관련해서 아마 단체 신청서가 배부가 될 텐데 그 전에 내일 밤 10시까지는 대략적인 참석 인원만 우리 각 권역 선교사님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외부 숙소를 좀 준비하는데 미리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 인원이면 괜찮으니까 신청서가 아니라 그 정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4월 29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다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포스터도 이따가 끝나고 나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띄워드리면, 네, 네, 이렇게 이제 포스터가 나와 있지만, 요게 꼭 다 순서는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각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촬영해서 보내주셔서 편집된 순서대로 방영은 될 예정인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뜨겁게 정말 리뉴젠을 넘어서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링크를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또 우리 학생 리더들이 또 간증으로 서기도 하고 찬양 인도로 기도회로 또 뜨겁게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낼 텐데, 우리 공동체와 또 함께하는 가정들과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한국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21일간의 이 대장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고 올라가면 많이 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전국 리뉴젠 전체 사역자 소통창에다가 지난 방과학교 때 했던 강의 영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했던 PPT 자료들을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끝나고 제가 또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확인하셔서 계속 이제 현장에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전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각 공동체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실력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사명 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각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도 있지만 하나님 전국의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국 학생대회를 기점으로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을 누려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비전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국 공동체와 더불어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까지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조금씩 하나님 느리지만 천천히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전진할진대 하나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쳐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공동체가 내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간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규례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영을 부어서 진리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각 사람들의 과거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치유되어지며 주님 앞에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공동체에 그릇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온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나라와 열방에 열려있는 각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공동체 간증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필리핀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로이와 안양 그레이스 팀이 지금 태국에 나가 있는데 태국 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화면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우리 일본 동경의 로고스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열방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열방을 품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열방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셔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각 나라를 세우는 데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제사 삼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반응합시다. 너는 열방 땅 끝까지 가라고 했으니 반응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강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재정도 필요하시면 부으시고 인력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진데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 나라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리뉴젠이 교육 영역의 전문 선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과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교육 영역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IT와 출판 영역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실 각 영역들을 점령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서 허락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땅을 세상이 두려워서 이것은 세상의 것이 하지 않고 갈렙처럼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니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정말 각 영역의 전문가가 있는 것 같고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 영역의 전문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스이로 발라비야 라바스케레바 칼레바 나바카레바 스케레바 고리메 스케레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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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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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스케레바 스케레바 야라바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꿈을 꿈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부흥이 왔습니다라고 외치며 부흥은 지금 이제는 세대의 끝으로 하나님 각 영역으로 하나님 각 지역을 우리 정말 지역적으로 그 부흥을 이끌어가는 세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때로는 피곤함 가운데 때로는 관계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에 마음의 어려움으로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제가 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외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시옵소서. 주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공동체 안에 세월 부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너와 세여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그 의인이 손을 얻은 즉 하나님 기도하며 낫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각 영역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직업의 영역 가운데 세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와 아이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이 매너를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있어 역사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판의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복판에 서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마지막 때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점점 더 고통의 때가 도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여러 지역교회들이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깨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리뉴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도 한몫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보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곳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각 영역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내 눈에는 악인이 활개치는 것 같고 내 눈에는 하나도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의 때는 도래할 것이고 그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성실케 하십시오. 신실케 하십시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에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모든 사역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함으로 비전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용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사역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이 영적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 공유를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랄까요, 매달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예쁜 표정으로 하나, 둘, 셋, 넷. 아, 또 이게 풍선이 올라와서 얼굴이 가린 분이 있어요. 어떡할까? 자, 화면을 또 푸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전국대회 때 보기 전에 전국대회 중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